안녕하세요. 김영민 변호사입니다.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회는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대통령은 권한 행사가 정지되었고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기다리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우리 헌정사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의결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인데요. 첫 번째는 노무현 대통령, 두 번째는 박근혜 대통령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결정이 났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인용 결정이 나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습니다. 짧은 기간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 세 번씩이나 탄핵 소추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참 안타깝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헌법의 탄핵 제도와 절차 등을 살펴보고 이번 사건이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지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헌법 제65조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국회의원 제적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탄핵 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탄핵 제도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법관, 검사 등 일반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책임을 추궁하기 어려운 고위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 행위를 국회가 소추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여기서 소추란 파면할 만큼 잘못을 저질른지에 대한 판단을 받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넘기는 행위를 소추라고 말합니다. 탄핵 제도는 행정부나 사법부와 같은 권력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를 통해 국민 주권의 원리를 구체화하려는 목적으로 헌법에 두고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 헌법은 소추 기능과 심판 기능을 분리하고 있습니다. 소추는 국회에서 하지만 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맡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탄핵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간혹 탄핵 절차가 형사 절차처럼 진행된다고 해서 형사재판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탄핵 절차는 일종의 징계 절차라고 보면 됩니다. 대통령이나 국무위원 등이 무거운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한 개인이 당신 이제 파면이야 라고 징계를 내릴 수는 없겠죠. 그래서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아 공직에서 파면하는 제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가결되었다고 해서 바로 탄핵이 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에 최종 결정이 있어야 하는데요. 일단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그 대상자는 직무권한이 정지됩니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대통령 권한 대행을 두도록 하고 있는데 가장 우선순위가 국무총리입니다. 권한 대행의 직무 범위는 현상 유지적인 행위에 제한된다고 보는 것이 대다수 헌법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런데 최근 한 가지 논란이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9명의 헌법재판관으로 이루어지는데 현재 임기 만료로 결연이 생겨서 6명의 헌법재판관만 남아 있습니다. 빨리 나머지 3명의 헌법재판관을 보충해서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를 원만하게 운영하도록 하자는 데에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권한 대행이 나머지 3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헌법을 보면 헌법재판관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3위는 대법원이 지명하는 자를, 또 다른 3위는 국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임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가 3명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상권 분립의 원칙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조 제1항은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임명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도 해석됩니다. 이번에 충원되어야 할 3명의 헌법재판관은 국회에서 선출된 사람들이므로 그 임명행위는 현상유지적 행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헌법재판관 및 헌법학자들 대다수도 이러한 의견에 동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여당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같은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통령 권한 대행인 국무총리께서 임명행위는 고유권한 임무로 행사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법률가로서는 참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인 것 같습니다. 탄핵 절차는
형사재판 절차와 유사하게 진행됩니다. 탄핵심판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되어 검사와 비슷한 역할을 맡습니다. 그래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추 의결서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 탄핵심판을 청구하며 심판의 변론에서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탄핵소추 의결서는 형사재판의 공소장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하면 대통령 탄핵을 위해서는 대통령의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 위배 행위가 있어야 하고 그 위배 행위가 중대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탄핵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국회가 제출한 탄핵소추 의결서의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는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위반하여 위헌 위법하고 무장한 군대와 경찰을 동원하여 헌법기관인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포함한 국회의 정상적 활동과 권한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여 국헌을 문란하게 하였고 국가 원수의 권한인 계엄 선포권을 남용하여 국회의원의 의결권 및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였다. 이러한 대통령의 법 위반 행위는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해악이 대통령을 파면할 만큼 중대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지 위배 정도가 얼마만큼 중대하느냐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달려있다고 할 것입니다. 헌법 제77조 제1항은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상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비상계엄의 선포 요건을 헌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데요. 계엄 선포권은 행정, 사법 분야에서 군을 통한 통치가 가능하게 한다는 점과 헌법 규정의 일부 조항을 배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긴급권이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그 요건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그 요건을 따져보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상태가 발생하고 국가의 존립에 영향을 주는 극도의 사회 질서 혼란 상태가 발생하여 군을 동원하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만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할 만한 상황이었는지 판단을 위해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번 12월 3일 즈음에 112에 신고하면 경찰이 못 오고 119에 신고했는데도 소방차가 출동 못할 정도로 사회 질서가 혼란했는지요. 주민센터 가서 등본이나 초본을 못 대고 전입신고도 못하고 법원에서는 재판을 못 열 정도로 국가 기능이 마비되어 있었는지요. 이런 혼란 상태에 처해야 비로소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보면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 제77조 제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국회가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헌법기관인 셈입니다. 그래서 계엄법 제13조는 계엄 선포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라는 불체포 특권까지 국회의원에게 부여하여 국회의 권능 행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계엄 포고령 제1호에서는 국회의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헌법에 반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경찰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는 장면들이 TV로 생중계되었는데요. 이러한 행위들도 명백히 헌법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다음으로 절차적인 면도 따져봐야 합니다.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서 하여야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지금 언론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비상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였고 그 과정에서 부서를 하지 않았다는 국무위원들의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보면 절차적인 면도 헌법에 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비상계엄이 내용과 절차 모두 헌법에 반했다고 판단되지만 그 위반 행위가 대통령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도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탄핵은 국민이 선거를 통해 대통령에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을 임기 중 박탈하는 것으로 대통령이 법 위반 행위를 통해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라야 합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내용을 보면 대통령의 국회의원 의결 방해 지시, 체포 진시 등의 진술이 나오고 있고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진술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지시 등이 실제 있었다면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더 크다고 할 것입니다.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 중 어디까지가 진실인지는 알 수 없지만 설마 했던 이야기들이 사실로 밝혀지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증거와 진술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변질되고 오염됩니다. 그러므로 신속한 조사를 통해 국정 공백이 지속되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생활법률 지금까지 담당의 김영민 변호사였습니다.